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정년. 누구에게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닥친다. 불안하고 막막한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채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데다 능력이 남아있고 생활비도 필요한 것이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월 평균 200만 원쯤의 임금을 받으며 70대 중반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퇴직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매일매일 들어가는 생활비와 노화로 인해 생기는 노인성 질환에 대처할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다. 회사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고용률은 이미 30%를 넘는다. 70대 이상 10명 중 3명은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70대가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기업은 물론 지자체 등에서도 노인을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우울감 개선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 카페를 운영하며 실버 바리스타 양성에 나섰다. 60세 이상의 지역 노인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한 뒤 공공기관의 카페를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존 노인 일자리가 단순 노동에 그쳤던 것에 비해 바리스타는 향후에도 자립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있다. 올해 80세인 김할머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초등학교길 안전도우미 사업단에서 활동 중이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활짝 웃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김할머니가 이 일을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이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나이 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무력감과 외로움에 심신의 병까지 찾아왔다. 그때 마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 신청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무료함과 적적함을 달랠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아침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 지났다. 매일 마주하는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는 어느새 할머니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영양제가 되었다. 60대 중반의 김모 씨는 2년 넘게 민간형 일자리를 신청해 일하고 있다. 서울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이다. 일주일에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김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만약 해고돼도 다시 일자리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하며 호평했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60세 이상의 도움지기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도움지기는 영화 상영 준비, 매점 제품 준비, 청결 관리 등 다양한 극장 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 택배원도 있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이를 분류해 친환경 전기 카트를 타고 단거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연 시니어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 도움되는 7가지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고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취업은 장기전이다. 조급함을 버려라. 퇴직 후 최소한 6개월까지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를 경험하는 퇴직자들이 많다. 직급이 높을수록 퇴직 후에 겪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 퇴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커리어를 점검할 기회가 없어 자신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준비를 했다면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도 필요하다. 퇴직 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달간의 시간을 보내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퇴직 후 구직 과정은 장기전이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 기간엔 사람을 초조하게 해 자칫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초조함을 더는 방법이다. 두 번째, 눈높이를 낮추세요. 재취업 성공 요인은 눈을 낮추는 것이다. 행동 반경을 넓혀 구직 활동을 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재취업의 가능성은 이력서, 작성이나 시장 조사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 스타일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2년 전 대기업에서 은퇴한 김 씨는 재취업을 자신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 취업 시장처럼 대규모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장엔 4년제 대학을 나온 젊은 예비 은퇴자가 넘쳤다. 경비원 구인 공고가 하나 뜨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마감됐다. 그는 어렵사리 인맥으로 운 좋게 아파트에서 관리인으로 취업했다. 거기서 그는 주차, 분리수거, 청소 등을 도맡아 했다. 김 씨는 주민들의 민원과 택배 사고 책임에 괴로워하다가 2달 전에 결국 일을 그만뒀다. 아파트 관리원 자리 정도는 쉽겠지.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하는 일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렵다. 내가 경비를 서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뿌듯하다거나 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교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람을 느끼는 법을 알아야 지속된다. 변화는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회사라는 명함을 떼내고 나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주된 목표가 수입인지 아니면 적성인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인지 명확히 목표를 정한다. 어떻게, 왜, 언제 일하고 싶은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따져봐라. 창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이제 움직여야 한다. 창의적 일을 원하는지, 지적인 일을 원하는지도 생각해 본다. 어떤 유형의 작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고려한다. 네 번째, 새로운 이력서를 준비한다. 이력서부터 준비하는 퇴직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력서만으로 재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커리어를 먼저 챙기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동안 다녔던 회사가 사라진 순간 남겨진 것이 나의 경쟁력이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다섯 번째, 실패를 대비해 플랜 B를 만든다. 성공만 생각하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크게 온다. 항상 무엇을 행하든 플랜 B가 필요하다. 대안이 있는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보험 같은 플랜 B를 만들자. 여섯 번째,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다.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면 필요한 자격, 프로그램을 익혀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강좌도 배워라. 그중 많은 것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커뮤니티나 산업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많은 수업과 프로그램도 좋다. 아무 자격이나 따면 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보강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두면 재취업 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다.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도 인기 있다. 유망한 자격증으로는 심리상담 자격증, 가족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다. 시니어 스마트폰 지도사와 손자, 손녀 돌보는 자격증도 인기다. 노인 심리상담사는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을 상담해주는 일이다. 가족 심리상담사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분석해 가족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7번째, 주변에 일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알린다. 주변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직장을 구할 때나 은퇴할 때나 일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대상을 만나야 한다. 냉정한 조언을 해줄 현실적인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다. 사람들이 쉽게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일의 종류를 알린다. 여러분,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의외로 일자리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노인 일자리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일자리의 유형과 참여 방법, 일자리 활동 수행기관 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벼룩시장, 가로수와 같은 인력 전문 잡지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구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년을 보다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구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취업 전문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줍니다. 취업 교육을 제공하며 구직자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다. 취업 불안을 없애는 무기가 되는 것이 자격증이다. 자격증 취득은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취미 생활에도 도움을 준다. 자격증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자격증 취득 과정도 많아졌다. 한국직업능력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 시장의 높은 벽을 절감한 분들이 스펙 경쟁에 뛰어들기도 한다. 스펙 한 줄 더 넣으려고 열을 올리는 것이다. 세금, 연금, 자산운용 등의 지식을 쌓으면 자신의 노후 생활 설계에도 도움이 된다. 60대 일자리 구하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경비원과 건물관리다. 50대 1이라는 경쟁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군이다.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경비, 청소 관리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60대 분들이 많이 찾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직군이 있다.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급여가 좋은 만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귀농을 꿈꾸는 노년층에게 매력적인 자격증은 목공 분야다. 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목공소나 공방에 취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교육을 수강하는 은퇴자도 늘었다. 구직을 위해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전전하는 분이 많은 것이다. 경비원 교육을 받았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거나
배달원 교육과 환경관리원 교육을 동시에 받는 시기다. 고령자 구인 구직률이 높은 직종에 무조건 교육 신청을 하고 수료증을 쌓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업 시장이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직무교육은 생계가 절박한 어르신들을 배려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50대 중반의 김 씨는 외국 법인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다가 최근 은퇴했다.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이력서를 보내봤지만 나이 때문인지 면접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도 따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불러만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 기회조차 없으니 정말 답답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매주 정기적인 외국어 레슨 수업을 맡게 됐으며 또 각종 기업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미팅이나 국제 행사에서 통번역에 나서는 등 전보다 훨씬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다. 그 덕에 수입은 3배 이상 늘었다. 70대 초반인 박 씨는 과거 30년간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떼어 의류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했었다. 그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뒤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줄곧 쉬었으나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다. 현재는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실어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박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70대 후반 최모 씨는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인근 구청이 주관하는 일자리다. 한 달에 3번, 하루 3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지하철역에 이용객 손이 닿는 곳을 닦는다. 최 씨는 또래와 같이 일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 최 씨의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일자리에 포함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일자리의 새로운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각종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에게 생활로 개척을 돕거나 전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50대 주부 박 씨는 25년간 헤어 디자이너였다.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쉬게 됐고 경력 단절을 겪었다. 그러다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해 일자리를 가졌고 꾸준히 일이 늘더니 현재는 일주일에 50여 곳 출장을 나간다. 박 씨는 일을 즐기며 매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강점과 경험 파악. 평생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정리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어떤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역할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 나이와 신체적 상황, 생활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전일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고자 하는 수입, 목표를 설정하세요. 경제적 필요와 일자리의 수입 수준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 자신의 경력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세요. 중요한 경력, 교육,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노년의 경험과 지혜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왜 그 일자리에 적합한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술 및 자격증 갱신.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을 갱신하세요. 컴퓨터나 IT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이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자격증은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킹과 정보 수집. 동료, 친구, 가족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 사이트, 지역사회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세요. 노인 일자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뷰 준비. 면접에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 적합한 단정한 옷차림을 준비하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깔끔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적응력과 유연성 강조. 노년기에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던 사례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시간, 역할, 급여 조건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심리적 준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고용주에게 제공할 가치 강조. 노년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고용주에게 잘 설명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세요. 노인 고용의 이점 중 하나는 높은 성실성과 책임감입니다. 이를 어필함으로써 자신이 조직에 안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프로그램 활용. 노인을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세요. 이러한 기관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찾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가짐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비 및 관리직. 많은 노인들이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주로 아파트 단지의 출입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건물이나 시설의 관리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청결 유지, 시설 점검, 간단한 수리 작업 등을 담당하며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및 멘토링. 학교 돌봄교사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로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평생교육 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노인들이 평생교육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후배나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업. 노인들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동료, 노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점에서 적합합니다. 마트에서 고객을 안내하거나 계산을 담당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이지만 고객과의 소통이 필요하므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화물 택배나 특정 지역 내에서의 배달 업무도 있습니다. 경차나 스쿠터를 이용해 지역 내에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은 체력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네 번째, 농업 및 도시 농업. 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하며 신체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농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도시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영업 및 소상공인.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운영, 요리나 제빵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은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요리법을 활용해 소박한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공예품 제작 및 판매, 손재주가 있는 노인들은 공예품을 제작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공예, 도자기,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 및 사회적 기업.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봉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참여,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 및 문화 관련 직업. 역사적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노인들이라면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원도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라면 더욱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여덟 번째, 비대면 및 원격 근무. 온라인 상담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및 번역가, 글쓰기나 번역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출판, 블로그 작성, 번역 작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보호 관련 일자리. 환경미화원,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원, 거리 등을 관리하는 일도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체적 활동이 포함되지만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재활용센터 근무,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거나 환경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있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 경험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에 도움되는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도구로,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증 종류와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있으며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 기간의 실습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여 자격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관리사 자격증. 산업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자격증은 건설 현장, 공장, 대형 시설에서의 안전관리 감독,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산업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실무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해설사 자격증. 문화재 해설사 자격증은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의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장 실습도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다섯 번째, 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은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자신의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사설 바리스타 학원이나 커피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됩니다. 시험은 커피 추출,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라떼 아트 등 실기 위주로 구성됩니다. 여섯 번째,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한식조리에 필요한 기술을 인증받는 자격증으로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조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조리 이론과 위생 관련 문제를 다루며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 요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은 컴퓨터와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사무직이나 IT 관련 업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정보처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컴퓨터 일반, 정보 시스템 등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기시험은 실제 프로그램 작성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8번째, 도서관 사서 자격증. 도서관 사서 자격증은 도서,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사서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및 실습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후 도서관 현장에서 실습을 수행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한 자격증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공법 등 이론 중심의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마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플로리스트 자격증.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꽃을 다루고 장식하는 기술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꽃집 운영이나 행사, 장식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플로리스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꽃꽂이, 부케 만들기 등 다양한 플라워, 디자인 기술을 평가합니다. 11번째, 수화통역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수화통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화언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수화언어 이론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에서는 실제 수화통역 능력을 평가합니다. 12번째, 공예 관련 자격증. 공예 관련 자격증은 도예, 목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공예 관련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습니다. 각 공예 분야마다 요구되는 기술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노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노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활력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용기관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기관과 조직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용기관은 크게 정부 주도 기관, 지역 기반의 사회복지기관, 민간 및 사회적 기업, 그리고 농촌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주도 기관. 일자리 채용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수립, 사업 계획 및 운영을 총괄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며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부 주도 기관은 고령자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전국에 약 200여 개의 지부가 있으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 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이들이 직업 세계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지역 기반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특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들 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강사 또는 지역사회행사 기획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민간 및 사회적 기업. 최근 들어 많은 민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적절한 업무 강도, 그리고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작업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장려하며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적 기업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예 활동 등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농촌 지역 특화 일자리 제공 기관.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해 특화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노인들은 농업 관련 일자리나 소규모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농업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 설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특수 프로그램 및 지원. 일부 노인들은 일반적인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적, 신체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노인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단순 노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노인들에게 소액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그들이 새로운 직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일자리 채용기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기관부터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나이 들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 안정. 나이가 들면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지속하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에도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건강 유지. 일을 하면 신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활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체적 쇠퇴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육체적 노동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장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건강 증진. 노년기에 일을 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면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 노년기에 일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동료와의 교류가 늘어나면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일터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목적 의식과 자존감 유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게 되면 삶의 목적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일하는 경우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여와 역할 유지. 노인이 일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혜와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자문 또는 교육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통해 노인들은 사회적 존경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퇴 후의 공허함 극복.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하루의 일상이 단조롭고 목적의식이 상실되면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면 일정한 목표와 책임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공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아실현의 기회.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년기에도 개인의 성장을 지속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9번째, 사회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으로 볼 때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연금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많은 국가가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기여하며 노인 자신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 안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유지, 자존감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을 하는 노년기의 이점은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일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60대의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이하여 이들이 노년 이후의 사회 참여, 일자리, 취업이라는 문제가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